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0일 총선이 끝난 지 5일이 되는 날의 정오입니다. 방금 정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광훈 목사는 그러니까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건강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지난 1일 보석 심리를 한 뒤에 결정을 미루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석을 허가했는데 조건을 따랐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지로 제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 요게 이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행동의 자유는 상당히 제약됩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황교안의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불렀다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되었다가 이번에 석방된 겁니다. 서울시는 정광훈 목사가 심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하여 그동안에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예배를 금지시켰지만은 교인들은 이에 불복해가지고 어제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쟁점이 되는 이 건강은 매우 나쁜 편입니다. 이 정형외과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보면은 아주 이 의학적 용어로 되어 있는데 해설을 하면 이렇습니다. 목뼈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3번 받았고 여기에 따라서 경추 측수증, 신경손상, 보행장애, 당뇨병성 신경염, 만성피로증후군, 갑상선 저하증, 당뇨병성 방광증을 앓고 있다. 머리와 제1, 제2 목뼈죠. 목뼈가 손상을 받을 경우 순식간의 생명징후 소실 등 급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석 심리를 지난 1일 했으면은 바로 그 다음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한 환자인데. 근데 계속 미루니까 이제 이런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선거 전에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선거 전에 나오면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 정광훈 목사가 사실상 주도해서 만든 기독자유통일당이 후보를 냈다. 아마 선거 후에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이른바 거리의 판사들이 많죠. 이 법정의 판사도 있지만은 그 법정의 판사들을 평가하는 거리의 판사들이 모이면은 그런 추측을 했는데 그 추측대로 딱 됐습니다. 이번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선거에 전력을 했는데 1.83% 득표로서 3%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구속 사유를 읽어보면은 이게 왜 구속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상식적으로, 즉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전선거법. 변호인들은 여기에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발언을 한 게 지난 연말인데 연말에는 아직도
누가 후보로 나올지, 어느 당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정치적 소견으로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뭉치자 한 이런 정치적 소견을 발표한 게 어떻게 사전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이것은 다른 판례,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가지고 이건 절대로 무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부장판사의 발부 이유였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정광훈 목사는 CCTV를 통해서 항상 면밀히 경찰이 추적하는 사람이고, 그분은 당시에 매일 여기저기 나서서 교회도 그리고 집회 현장에도 나타나고 해서 동선이 24시간 다 공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도주의 위험이 있다 라고 하니까 이 변호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는 형사처벌해야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형사처벌. 그래서 이분이 구속되면서 광화문 광장 중심의 이 애국 운동이 상당히 꺾였습니다. 동시에 이때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대중 집회가 제한을 받고, 이런 가운데 기독자유통일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기독교에 호소를 했는데 역시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과 이 애국 행동대가 끈질기게 예배도 보고 유튜브 국민대회도 하고 해가지고, 또 정광훈 목사는 매일 한 통의 옥중서신을 발표를 하고 그것을 러아라 TV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는 불굴의 신앙심과 불굴의 애국투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권과 가장 용감하게 싸운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반헌법적, 반국가적, 그리고 반기독교적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탄핵해야 된다, 하야해야 한다 하는 운동을 지난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집회를 기폭제로 해가지고 드디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는 조국 아웃을 외치는 최대 인파가 약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인파가 모였고, 그 뒤에 10월 25일, 10월 26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야 집회도 하고, 토요일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광화문을 장악을 했는데, 마지막이 되니까 결국 경찰의 압박이 가해져 가지고 처음에는 정광훈 목사를 집회 시위, 이게 폭력 집회였다라고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구속영장을 검찰을 통해서 청구를 했더니 기각이 되었습니다. 10월 3일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집회는 가장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집회인데 일부 충돌을 빌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랬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또 선거법 위반, 도저히 구속될 수 없는 선거법 위반 건으로 올렸는데, 그 구속영장 신청서를 본 변호인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한 거 아니냐. 오히려 경찰이 은근히 정광훈 목사 편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구속영장 신청 건으로 설마 이게 청구가 되겠느냐. 아니, 그런데 검찰이 청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판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느냐. 이거는 100% 기각이다. 그런데 기각이 되지 않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원의 정치적 판단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정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 심리까지도 미루고 하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막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조건을 붙여가지고 주거 제한을 했으니까 아마 정광훈 목사는 상당히 답답하지만 일단은 건강을 회복해야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분이 또 주거 제한 받았지만 그 안에서 뭐 편지 쓰고 메시지 보내고 하는 활동은 훨씬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